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다입니다. 금요일의 하락으로 인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27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29포인트인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와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하방 압력이 강하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8월 9일에 설명드린 내용 빠르게 한 번 더 같이 살펴본 후에 오늘의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의해야 할 신호로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공포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42포인트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6월 중순에 역사적인 저점인 10 이하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만들어낸 상단 최선에 걸쳐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돌파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추가 상승 없이 다시금 조정 기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일 이평선 부근까지 좀 더 회복을 해주고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현재 가격에서 상승 쐐기 패턴을 완성하고 바로 조정을 받을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6월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조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다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올라갔을 때는 현금의 비중을 좀 더 늘릴 필요도 있는 것이죠.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나스닥 지수는 이미 200일 EMA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거시경제 전망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한동안 랠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경제 침체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며 미국 증시가 새로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25%가 더 오르게 되면 작년 연말의 전고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증시가 그런 식으로 과열되면 인플레이션 컨트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고점에 달하는 상승의 가능성이 베팅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당시에 제가 공포 탐욕 지수와 함께 나스닥 차트를 통해 관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만들어내는 상단 최선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금 조정에 들어설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표현한 이 차트가 너무 오밀조밀해서 잘 분간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지난 1년으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 최선을 돌파하는 듯한 시도가 나왔지만 다시 후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2018년 이후부터 전체 기간을 살펴보시면 크립토 탐욕 지수가 만드는 수치 또한 고점과 저점이 만드는 최선이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비트코인 흐름을 파악함에서 있어서도 이러한 지표상의 변화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시장의 심리를 도식화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팔라라는 말은 누구나 하기 쉽지만 자신의 감정이 이미 공포와 환희에 동기화된 상태에서는 기계적으로 반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공포 탐욕 지수의 흐름을 잘 파악해두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관점과 전략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스닥 선물도 살펴보겠습니다. 8월 9일 영상뿐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나스닥이 노란색 최하산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드렸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나스닥 선물이 어제 노란색 최선과 200일 이평선 모두 깨고 내려갔다는 것을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돌파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시작된 하락이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다시금 200이평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지해줘야 되는 구간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파란색 점선이 위치한 구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중요한 지지 저항으로 적용했던 구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피보나치 되돌림의 그린존 상단부, 즉 0.5 라인이 위치한 곳도 바로 파란색 점선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파란색 점선이 일시적으로 지지를 해준다고 해도 다시금 나오는 반등에서 노란색 최하선 돌파에 실패한다면 나스닥은 노란색 점선이 위치한 구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노란색 점선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죠. 나스닥이 또다시 큰 조정을 받게 된다면 계속해서 중요한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이 노란색 점선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9일 영상과 다른 영상에서 상승 쐐기 패턴 이후의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확실한 하방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상승 쐐기 패턴이 붕괴된 이후에는 최대 쐐기 높이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며 앞으로 최대치의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17,560달러 부근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비트코인이 피보나치 그린존 상단부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었죠. 일단 돌파가 실패한 이후로 꾸준히 하락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로써 단기적인 방향성은 확인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단기적 하락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이슈는 없을까요?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가 0.75%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후로도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시장은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에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세계 주요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심포지엄인데요. 올해의 경우 현지 시간으로 25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연설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26일 금요일 저녁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썸머 랠리를 펼쳤지만 이러한 인식에 찬물을 끼얹는 수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대응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